굉장히 틀려지는 위치가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선 특히 동그라미 1번에 가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자, 토지는 이동이 불가능하므로 주변 환경에 의해서 정의 외부 효과 또는 부의 외부 효과를 받게 된다. 자, 또 대표적인 파생 현상이네요. 바로 무슨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이 발생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부 효과라는 게 뭐죠? 부동산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유리한 영향을 받았을 때를 정의 외부 효과, 불리한 영향을 받았을 때를 부의 외부 효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 주변에 지하철이 개통되었다. 갑자기 집가가 막 올라가죠.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요. 우리 지역에 하지만 반대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왔다. 집가가 떨어지죠.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요, 이 외부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더라는 얘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와서 집가가 떨어지는데요, 움직일 수 있다면 내 땅 들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스란히 다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바로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특성 역시 부동성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6번에 가시면요. 부동산의 가치는 권리와 이익에 대한 가치다. 자,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어떤 땅을 1억 주고 샀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물리적인 대가로 1억을 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바로 그 부동산에 대한 물리적으로 부동산을 나한테 이전시켜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이전해 오는, 그죠?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로 1억을 준 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물리적인 대가가 아니라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다. 바로 부동산은 또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 물리적으로 자, 이동을 시켜 올 수가 없어요. 이전성이라는 것이 물리적 이전성이 아니라 소유권을 결국 이전해 오는 것이 자, 결국은 이제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그저 원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권리 이익에 대한 대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부동성이라는 특성을 보셨는데요. 자,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가장 현상은 바로 이런 국지성, 지역성이 강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이 분화되고 동일 수급권이 형성되고 시장이 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시장 간의 수급의 불균형이 발생하더라. 지역 시장을 형성해 있기 때문에 지역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주거용에서 가장 치열하더라. 그죠? 자, 또한 감정평가 시 지역 분석의 자, 근거가 되고 자, 현장에 나가서 해야 되는 임장활동이면서 정보활동이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특성으로 가시면요. 자, 오른쪽에 77페이지 3번에 가시면 자, 부증성이 등장을 해요. 자, 이 부증성이라는 것은요. 자, 토지는 이제 증가할 수 없다. 늘어날 수가 없어요. 증가하지 못한다. 그래서 생산할 수 없다. 비생산성이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라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건물은 우리가 인공물이니까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자, 토지는 만들어낼 수 없더라. 그러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어떤 파생현상이 발생하는가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의 부분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토지는 자본이나 노동을 투입하여도 물리적 공급량을 절대 늘릴 수가 없다라는 성질을 부증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가시면요. 자, 택지 조성이나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등에 의한 토지 공급은 경제적인 공급, 즉 용도적 공급에 해당하고 물리적 공급이 아니다. 자, 이게 도대체 갑자기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요. 지금 보시는 이 5가지 특성들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 5가지 특성들은 무슨 특성이다라고 했죠? 물리적인 특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물리적인 특성과 분명히 인문적, 경제적 특성은 틀리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요. 물리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항상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5가지는 물리적으로 그렇다란 뜻이지 경제적으로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증성이라는 것도요. 토지가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얘기요. 그렇죠? 토지는 물리적으로 늘어날 수 없어서 토지의 물리적인 공급 곡선의 모양은요. 수직의 모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수직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결코 그저 비용을 투입한다고 해도 자, 이게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요 수량이 여기서 딱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요. 이게 바로 부증성입니다. 토지라는 건 결코 생산이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 어떤 생산비 법칙 같은 것이 자,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이 토지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그럼 결코 늘어날 수 없는데 자,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바다를 매립하잖아요. 그죠? 바다를 매립해서 토지를 늘리잖아요. 근데 바다를 매립하거나 그죠? 간척사업 등을 통해서 토지가 늘어나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이것은 경제적으로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매립했다라는 것은요. 결국 용도의 전환이 발생했을 뿐이에요. 이용의 전환이죠. 자, 그 바다를 육지로 그냥 전환을 했을 뿐이지 실제 지구라는 어떤 공간 덩어리가 더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결코 늘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바다를 매립해서 간척사업 등을 통해서 토지를 늘린 것은 이건 단순히 그냥 이용의 전환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이용의 전환, 용도 전환이 발생을 했을 뿐이지 공간이 늘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그죠? 그래서 경제적인 공급 곡선의 모양은 경제적인 토지의 공급 곡선의 모양은 자, 보다 더 완만한 모양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어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지만 공간으로서의 토지, 물리적으로는 결코 늘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는 물리적인 특성을 보고 계세요. 앞에서 보신 이 부동성도 똑같아요. 자, 지금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도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위치가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죠? 자, 주변의 환경이 달라지면 자, 상대적인 위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죠. 그걸 나중에 이제 인문적 특성에 가시면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보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는 공부를 하셨잖아요. 상대적 위치를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경제적 위치라고 한다. 그랬을 때 시장에서는 절대적 위치와 상대적 위치 중에서 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네, 바로 상대적 위치, 경제적 위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 접근성이라는 것을 공부하시면서 그죠? 바로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보시다시피 부동성이라는 거 역시 물리적으로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경제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부증성, 토지가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것도요.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얼마든지 용도 전환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토지가요. 영속성,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데요.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도요. 물리적으로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 토지 역시 경제적 가치는 얼마든지 파괴될 수 있습니다. 자, 토지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자, 위치부터 동일한 게 하나도 없다. 개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동일해야 대체할 수 있는데 동일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가 대체할 수 없다. 비대체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역시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경제적으로는요. 용도 전환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거용, 자, 주거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 많잖아요. 대체가 가능하더라는 얘기요. 용도 면에서는, 그죠? 자, 그래서 바로 항상 이 물리적 측면이냐, 경제적 측면이냐라는 것을 주의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런 부분이 늘 함정으로 등장을 하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으면 아예 내용이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물리적으로 다 안 된다라는 것이지 경제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자, 부증성, 물리적으로 늘어나지 못하는 것이지 바다를 매립하거나 간척사업 등을 통해서 즉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주의해서 자, 구분하셔야 되죠. 자, 그 얘기를 바로 그 동그라미 3번에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 공급은 경제적인 공급, 즉 용도적 공급에 해당하고 물리적 공급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즉 이는 부증성에 대한 예외가 아니고 토지의 뭐라고요? 이용의 전환이며
그죠? 용도 전환. 그러니까 이용 전환이나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결국 토지가 늘어났을 뿐이다. 그죠? 자,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물리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다? 경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시면요. 자, 가로 3번에 가로 2번 같은 경우는 원가 방식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나중에 감정평가 부분에 가셔서 공부하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파생 현상들은요. 자, 한 바퀴를 우리가 다 돌고 나서 다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자, 쉬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막 뒤에서 볼 내용들을 앞에서 막 끌고 와서 정리를 해놓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자, 한 바퀴 다 돌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가로 쭉 내려가셔서 3번에 가시면요. 77페이지. 가로 3번에 부동산 정책과의 밀접한 관련성. 자, 동그라미 1번에 토지는 증가시킬 수 없으므로 토지가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이러한 토지 부족은 집가구나 주택 문제 등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된대요. 자, 토지라는 것이 결국 늘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무엇의 원인이 된다? 집가구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집가가 비쌀수록 사람들은요, 그 한정된 땅을 보다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해서 건물을 자꾸 고층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건물을 자꾸 고층화시킨다는 것은 자, 보다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냐면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자,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한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자, 결국 토지라는 것이 늘어나지 못하는 또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요. 자, 사익도 중요하지만 공익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늘어나지 못하는 자원이죠. 바로 이 사회성, 공공성이라는